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5분만 더요 였지만 이제는 스누즈 버튼을 한 번 누르거나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 번 누르죠. 알겠다고! 잠을 좀 더 자고 싶으면 5분만 더 잠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하죠. 하지만 다음에 핸드폰에 10개의 알람을 설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건강한 수면을 취하면 몸이 필요한 휴식과 회복을 제공받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게다가 수면은 두뇌가 최대한 활동하도록 해줍니다. 알람 없이 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근데 왜 항상 이렇게 잠에서 깰 수 없는 걸까요? 글쎄요, 아시잖아요. 바쁜 스케줄, 늦은 시간까지 일하기, 피곤함, 불안감 등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온갖 종류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짜증나는 것은 잠에서 깬 직후에,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졸리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니요,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열심히 계속해서 스누즈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어떻게 잠을 더 자는 게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수면이 각 주기로 나뉘어 있고 한 주기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게 되면 두뇌는 첫 번째 주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어서 두 번째 주기로 이동하고 충분한 잠을 잔 후 잠에서 깰 시간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데 보통 4개의 주기를 거칩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자고 깨어나려면 하루에 최소한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고 두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려면 약 2시간의 수면이 더 필요해서 총 8시간 정도가 필요하죠. 그 2시간은 두뇌가 하루를 위한 준비를 하는 때이고 아무런 도움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기간 이후입니다. 물론 겨우 4-5시간 정도 잠을 잤을 때 기운이 없고 졸린 것이 당연하고 이때 울리는 알람은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누즈 버튼을 누르게 되거나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미리 여러 번의 알람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 짜증나는 소리에 갑작스럽게 깨어나면 일어나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기분에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스누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제로는 새로운 수면 주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수면 주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요, 1시간 반 정도요. 기본적으로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90분 동안 더 잠을 잘 수 없게 되면 기분이 더 나빠질 거예요. 수면 주기의 중간에 잠이 깨는 것은 수면 패턴을 깨트리고 두뇌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직 잠을 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면 주기를 반복해서 드나들게 되면 불쌍한 뇌는 그냥 혼란에 빠져서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무슨 일이지?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 그런 척해도 소용없다고요. 어쨌든 10분 동안 스누즈를 눌렀다가 일어난 멍한 상태는 수면 관성이라고 불립니다. 물리 시간의 관성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는 두뇌가 졸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자동 조종 상태에 돌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하고 집중할 수도 없고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진짜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기분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기껏해야 몇 시간 후에 사라질 짧은 에너지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정신이 들게 하기는커녕 신경계만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매들라인 플러스에 따르면 특히 카페인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초조함, 불안감, 그리고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서도 찾고 있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이 혈액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 사양할게요.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미안해요. 수면 관성이 얼마나 지속된다고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수면 주기와 같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기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모드에서 두뇌는 여러분의 심신을 활발하게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는 복구와 일상 활동으로 함께 해야 하는 바쁜 멀티태스킹 상태가 되죠. 그래서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제대로 작동하려면 4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점심때까지 가장 간단한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후 운이 좋으면 마침내 평상시에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겠지만 이미 하루의 절반을 낭비한 상태가 되죠. 수면 관성과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두뇌로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일도 깜빡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기억하려고 해본 적 있죠? 그것은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했기 때문이고 두뇌는 그렇게 일반적인 행동을 특별히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는 일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잊게 될 거예요. 겁나죠? 자, 수면 관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개가 낀 듯한 두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충격입니다. 아니요, 전기 충격 같은 건 물론 아니에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잠은 떨쳐버리면서 두뇌와 몸이 동시에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차가운 샤워가 우리에게 필요한 충격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정신이 벌쩍 들게 하려면 찬물 샤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손과 발만 차갑게 하면 되는데 적어도 수면 전문가 캐시 힐디치의 연구에서 추천하는 방법이죠. 정신이 들게 하는 또 하나의 차갑지 않은 방법은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소리는 특히 시끄러울 때 잠자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면 두뇌는 박자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할 것이고 새로운 정보를 등록하고 잠에서 깨는 것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힐디치 박사의 같은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요란한 소리라면 다 효과가 있겠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두뇌도 엔돌핀을 쏟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네요.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뇌도 깨우고 동시에 미소까지 지을 수 있어요. 윈윈! 찬물 충격과 음향 자극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 한 가지와 함께 사용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것은 아침 햇살입니다. 모두 호르몬으로 귀결되죠. 어두울 때 몸은 멜라토닌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멜라토닌은 잠이 오게 하는 뇌의 주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전문가들은 숙면을 원한다면 침실에서 모든 빛의 근원을 없애라고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건 잠을 자려고 할 때 이야기고 지금 저는 그 반대 상황, 두뇌를 깨우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눈을 감고 있어도 여러분의 눈은 빛의 변화를 등록하고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햇빛이 얼굴에 비출 때 멜라토닌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두뇌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빠져나옵니다. 수면 관성을 겪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결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냉기, 요란한 음악, 밝은 아침 햇빛입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꽤 쉬울 거예요. 복습해 볼까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서 블라인드나 커튼을 활짝 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시원한 샤워를 하세요. 그러면 생산적인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쉽게 일어나기 위한 여러분의 아침 루틴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팁을 공유하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와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